네, 안녕하세요.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은 원진 기문, 원진 기문이 왜 생기고, 원리는 무엇이고, 그거에 대한 해석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일단 원리 중심으로 알게 되면, 원진이 왜 생기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좀 발생이 되고, 그 문제들이 어떤 부분으로, 실생활에서, 풀어갈 수 있는지, 또는, 그거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또는 인연법에서 왜 나는 남편하고 자꾸 이상한 일에 엮이는지, 아니면 좋으면서 나쁘고, 또 나쁘면서 좋은 건 무엇인지에 대한 아이러니. 예, 원진 기문은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이러니예요. 비상식적, 비이성적인 부분들을 원진 기문이라고 합니다. 그게 심해지면 귀신이 드나드는 문이잖아요. 귀문관살이. 귀문이라고 하는데 아니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기라고 해요. 그래서 긴 줄 알고 가봤더니 아니에요. 이런 상황들. 또 좋은데 저 사람은 날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 집착이 생겨요. 그리고 자꾸 저 사람을 보고 싶어져요. 더 보고 싶어지는 사람의 아이러니한 상황들, 그리고 오해라든지 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내가 홀린 듯 보이스피싱에 그냥 달려든다든지 그런 불현듯 드는 불안감도 다 원진 기문에 해당이 되고요. 오해를 자꾸 하는데 저 사람은 날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와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 이상하게. 그리고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막상 해보면 또 고마운 거야. 헷갈려. 이런 거. 다 원진 기문에 관련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진 기문 자체는 지장간을 좀 아셔야 되는데, 지장간의 인목, 원진 기문은 지지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실체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에서 천간에는 활용하는 부분,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지는 드러나진 잘 않아요. 하지만 실체예요. 그리고 결과적인 부분, 또는 뭐 나의 지지 기반이니까요. 안에서 생겨나는 일, 얼굴이라고 하면 몸에서 생겨나는 일들, 지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안 보이는 미묘한 감정의 그런, 소용돌이, 그런 것들을 다 원진 기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진 기문 자체의 원리는 12운성, 여러 가지 합도, 천간의 합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어느 정도 베이스로 깔고 계시면 이해가 좀 쉽겠지만, 자, 인목 12지지의 모든 글자들이 원진 기문이 다 있어요. 원진 기문의 원리는 지장간 합입니다. 지장간의 인목 같은 경우는 무병갑이잖아요. 무병갑. 무병갑인데 무병갑에서 유금 자체가 인유 원진이죠. 유금 자체. 그러면 신금 자체는 무게합이 돼요. 신금, 무토, 무게합이죠. 자, 그리고 지장간에 또 경금하고는 내 간목, 본기하고는 또 충이 돼요. 어떤 지장간에선 합이 되고 어떤 지장간에선 충이 돼요. 그러면 충과 합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좋은데 어느 부분은 안 좋아요. 그러면 좋아했다가 저 사람이 변태인 걸 안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한 부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부분, 안 좋은 부분 때문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어, 얼굴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성격 자체가 너무 소심해요. 근데 난 소심한 남자는 싫은데 얼굴은 이상형이에요. 이런 것처럼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어디로 갈까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순된 상황도 일어나고 원망적인 부분도 일어나겠죠. 저 부분만 좋으면 마음은 너무 좋아요. 근데 생긴 게 너무 싫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제가 단순하게 그런 예를 들어드렸지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다양해서 그런 부분들이 인유 원진 같은 경우는 지장간 합도 되고
또는 충두된다. 그런 뭐 지장간 성분을 십성으로 나타내면 뭐 간목 입장에서는 무토는 편제죠. 편제하고 그다음에 정관이에요. 그러면 재생관이 된다라는 거는 뭔가 저 사람 돈도 있어요. 남자라면 인목 간목 입장에서 인목 입장에서 신금이 정관이잖아요. 정관인데 재생관도 재성하고 합의되니까 괜찮은 조건의 남자예요. 근데 간목은요 비견이죠. 그리고 경금은요 편관이죠. 근데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들어요. 돈도 많은 남자인데 그 돈 많은 남자가 자꾸 나한테 순종하라. 내 말을 들어라. 자꾸 나한테 관은 통제잖아요. 통제를 하는 거예요. 조건은 좋은데 성격이 별로인 경우가 많겠죠. 이렇게 되면 편관이니까. 자,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미토는요, 귀문이죠. 귀문 자체는, 지장간에 간목하고, 미토가 지장간에 갑기합이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갑기합이 돼 있고. 자, 근데 이 미토 자체는 12운성으로 간목을 인묘하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갑기합, 나는 재성이죠. 이 여자가 너무 좋은데 이 여자한테 가면 내가 인묘는 관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빠져 들어가는 거잖아요. 간목은 성장하는데 미토는 뭐예요? 미월에 간목이 성장을 멈추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금의 시대로 넘어가려고 결실을 맺어야 되니까 이제 더 그만 성장해 그러는 거예요. 간목은 기토가 음의 토기도 하고 간목이 기토를 보는 건요. 기토가 그 농토, 아주 영양분이 충분하고 이런 전답이라고 하죠. 전답 딱 네모난 양분이 엄청나게 들어있는 그리고 그 간목은 성장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크게 넓은 대지 무토가 필요 없잖아요. 간목 자체는 성장만 해야 되니까. 근데 을목 자체는 무토가 필요하겠죠. 막 확산해야 되니까. 근데 간목은 성장하는 성분이니까 기토면 충분하다고요. 하지만 그러면 기토가 좋을 거 아니에요. 양분이 많이 들어있는 토고 축축한 토니까. 그래서 성장하려고 보니까 미토는 나를 성장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좋은데 내가 너무 좋아서 막 갇혀지는 미저리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미저리는 그 여자가 나는 싫잖아요. 싫고 가둬두는 건데 이 상황은 나는 네가 너무 좋은데 넌 자꾸 날 가둬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좋으면서도 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 집착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좋긴 좋아요. 근데 너한테 가면 너의 그런 질투와 시기 나를 딱 호주머니 안에 넣으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나를 좀 지치게 만든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인묘형 같은 경우는 인묘시킨다. 12운성하고 그 다음에 지장간까지 본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인미기문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재성 자체에 합을 하면서 몰입하는 거잖아요. 간목일간 같은 경우는 미월 자체가 천을귀인이기도 한데 정신적인 천을귀인이에요. 정신적인. 제가 물질적인 천을귀인은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거고 정신적인 거는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니까 나를 자꾸 가둬놓는다라는 거는 육체적으로는 활동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장을 이제 그만해야 되니까. 근데 정신적으로는 갇혀 있다 보니까 정신을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인미기문 자체가 천재의 별이에요. 인묘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보시는데 그걸 긍정적으로 돌린다면은 정신성은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인묘지를 가지신 분들이. 근데 부정적인 부분만 지금 부각이 돼서 그렇지, 인묘운에, 뭐, 고시 공부한다, 또는 무슨 시험 공부한다, 아니면 수능이다, 그럴 때는 굉장히
천재적인 정신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미기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학문이나 정신 쪽에 있는 부분으로 본인의 활동력을 쓰면 되겠죠. 근데 그때 확장을 하거나 활동을 하거나 이럴 때는 다칠 수도 있고, 또는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활동을 하려고 막 확장을 하려고 하다가 말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묘를 보죠. 묘는 어, 갑과 묘의 지장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묘하고 금은요, 금목상쟁이라고 해서 묘는 확산하려고 하잖아요. 금은 뭐예요? 이제 확산 그만하고 열매, 이제 뭐 열매를 맺어. 확산 그만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관이기 때문에 신금처럼 자르진 않아요. 딱 그 테두리를 딱 주면서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목을 보호하는 것도 있어요. 목을 보호한다라는 거는 신금 자체의 경금과 본기와 나의 본기가 합을 해요. 하지만 이 간목하고 또 경금하고는 충이 되네요. 그럼 뭐예요? 겁재하고 충이 된다라는 거는 자꾸 형이 겁재는 뭐 이제 뭐 형제도 되고 친구도 되고 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뭐 경쟁성은 좀 있지만 어찌됐든 그 사람하고는 계속적으로 충이 발생되고 나하고는 합이에요. 그러면 나 자체는 합도 되고 충도 된다. 하지만 나 자체는 경금은 정관이잖아요. 정관하고 합하는 거기 때문에 어, 뭔가 어떤 면에서 내가 이제 비견의 성향은 우리가 동료애라는 거죠. 동료애고 같이 가자 목표를 향해서. 하지만 겁재라는 건 승부욕이 발생될 때는 이 사람하고 관은 남자기도 하잖아요. 남자랑 충이 된다. 조직이랑 충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겁재성을 발휘하는 나의 경쟁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되지 않는다. 경쟁적인 부분. 그러면 회사에서 뭔가 선발을 해요. 아니면 회사의 진급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회사에 진급이 안 되더라도 계속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분은 안 좋은 거죠. 진급이 안 되잖아요. 겁재라는 건 경쟁력이 없어지는 부분이니까 순종해야 되는 부분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괴감은 들겠죠. 계속 이 회사에 다니고 싶은데 이 회사에서의 나의 그런 뭐 경쟁력 자체는 없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애정사로 묘신기문을 좀 많이 나요. 그러면 묘목 자체가 신금한테 막 끌려가는 거예요. 막 끌려와가지고 근데 이 경금이 있으니까 정관이기 때문에 내가 뭐 따라야 되는 거죠.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뭔가 벗어날 수가 좀 없는 거예요. 합이 돼 버리니까. 또 합이 되는 중에 또 충돌되니까 자꾸 나의 뭐 승부욕이라든지 나의 어떤 진취적인 면은 계속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애증적인 부분도 발생이 될 수 있고 왜곡적인 부분이에요. 왜곡적인 부분은 나의 의도와 틀리다. 난 이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잘 나가고 싶은데 회사는 계속 다녀야 되고 내 회사는 좋은데 나한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나의 실력을. 겁재성은 경쟁력이고 실력도 돼요. 그래야 치고 나가죠. 겁재가 있어야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되겠죠. 국가대표 선수인데 국가대표 선발전에만 나가면 자꾸 떨어지는. 그렇다고 안 하기에는 할 게 없어요. 이 운동은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의 뭔가 나의 그런 좀 잘 나가지를 못한다라는 얘기죠. 묘신 기분이 그런 쪽. 이제 애정으로 발생되며 이 남자한테 벗어날 수는 없는데 이 남자가 자꾸 나의 자존심을 건든다. 뭐 그런 식으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하자고 하면 자꾸 안 된다고 한다. 그런 식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고요. 자, 진토 자체는 이것도 인묘형입니다. 인묘형 자체는 나를 관 속에 가둔다는 얘기죠. 진토 자체는
해수가 더, 저, 좀 데미지가 있습니다. 해수를 가져왔는데 진토가 와요. 그러면 내가 자꾸 인묘되는, 해수 자체가 인묘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뭐, 개해 같은 경우는 겁재를 인묘시키잖아요. 또는, 임자는 아니고요. 신의 상관, 뭐, 신의 일주 같은 경우는 진토가 오게 되면 내가 상관은 말하는 거잖아요. 상담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계속적으로 어, 말문이 안 트이는 거예요. 상담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하게 되면 내가 한 의도와 다르게 그 사람이 좀 오해하는 면도 있고 왜곡하는 면도 있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게 자꾸 이게 좀 침전되는 현상 아니면 침전된 건 좀 물리적이군요. 말이 잘 안 먹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진의 원진입니다. 그래서 이 원진 자체는 인묘, 진토가 해수에 인묘되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고요. 지장간에서는 뭐 합의되는 건 없죠. 합의되는 건 없어요. 자, 그리고 진의 원진 같은 경우는 임수가 이제 진토에 인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기 자체, 이 임수 자체가 무토에 토국수를 당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그러면서 무게합이 또 걸리죠. 진토 안에 개수는 무게합이 걸렸는데 또 해수가 오면서 또 합이 걸리네요. 이런 식으로 개수 자체, 비겁재 자체가 관을 잡고 가는 부분도 되고,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인묘되는 현상을 연간 몰입이라고 그랬는데 진해 원진 자체는 인미 기문이랑은 조금 틀려요. 틀린 부분. 진해 원진 사술 같은 경우는 천라지망의 좀 개념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정신적인 부분, 이제 해수 자체가 임수잖아요. 천간으로 올라가면 이제, 제가 용어가 있는데 천문이라고 그래요. 천문. 수 자체가 우주를 뜻하고 하늘을 뜻하거든요. 천문이라고 그러고 진토 자체 그리고 술토 자체가 땅의 문, 하늘의 문이잖아요. 천라지망의 지상의 문은 진토 8시죠. 아침 8시에 출근하잖아요. 땅에 대한 활동에 대한 이제 뭐 불을 열어주는 확산을 열어주는 진토고 술토는 겨울을 이제 술을 열어주잖아요. 정신을 열어주는 문이라고 해서 그 문에 술의 천문이 걸리고 진사라망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천라지망에 관련해서 원진기문. 그래서 천라지망이라는 거는 영감 몰입이거든요. 활인지명이라고 그래서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인간을 도와주는 인적 서비스라고 합니다. 명리도 인적 서비스예요. 서비스업이죠. 정신적인 서비스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진의 원진은 영감, 몰입, 정신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사술도 마찬가지예요. 사술도 인묘형입니다. 사화의 병화가 술토에 인묘를 한다라는 건 정신성이 발현된다고 했죠. 진의 원진도 이 해수 안의 임수가 진토에 인묘되는 현상. 그래서 영감 몰입으로 보시면 돼요. 정신으로 쓰시는 분들. 그래서 원진 기문이 다 해당이 돼요. 정신성이 발달을 엄청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신을 사람한테 이롭게 좀 써라. 그래서 천라지망입니다. 그물이 걸린 것처럼 사람들한테 나의 뭐 정신적인 그런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뭐 혜택이라든지 의료행위라든지 진토를 가지고 있으면 육체적인 부분, 술토를 가지고 있으면 정신적인 부분으로 혜택을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화예요. 오화는 인묘형이기도 한데 탕화기도 해요. 탕화라는 거는 지장간끼리 엄청나게 암투가 그러니까 충이 벌어지는 거예요. 축토 안에 개신기잖아요. 개신기인데,
오화는 병화, 기토, 정화죠. 그러면 정화하고 개수하고 충이 나죠. 그 다음에 병화하고는 신금하고는 합이 돼요. 합이 되고 마찬가지로 충과 합이 다 있는, 그리고 오화 자체는 엄청난 불의 기운이잖아요. 그럼 축토는요 꽝꽝 얼어있는 1월이잖아요. 그러면 안에 이 개수 자체가 얼어있는 거예요. 축토 안에. 오화는 불덩이잖아요. 그러면 얼음과 불을 한꺼번에 탁 매칭시키면 어떻게 돼요? 얼음이 팍팍팍 튀기죠. 그러면서 물이 되죠. 그 물이 어, 오화는 화생토를 했는데 축토는 그 얼음이 팍팍 튀기면서 데미지도 있으면서 그 얼음 자체가 녹으면서 수국화를 때려버려요. 물론 기토가 좀 막아주긴 하지만 기토도 이제 습토기 때문에. 그래서 오화 입장에서는 축토를 도와준다고, 화생토를 도와준다고 도와줬는데 돌아오는 거는 물밖에 없더라. 그리고 팍팍 튀기니까 다치기도 하겠죠. 그래서 탕화라고 해요. 탕화살이라고. 뭐 옛날에 마마로도 표현되고요. 화상이 많아요. 화상. 인사형살도 탕화거든요. 불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경금을 녹이면서, 금을 녹이면서. 마찬가지로 이 축토 안에 신금도 추고 탕화가 오화가 화기가 강한 세력을 가졌으면 축토 안에 신금은 녹아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잘해줬는데 돌아오는 거는 배신이라는 거죠. 배신, 원망.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오도 일어나겠죠. 난 널 도와줬는데 네가 나한테 주는 거는 물밖에 수국화를 때리느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왼수적인 부분도 있어요. 추고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미원진도 좀 심하긴 한데 추고 탕화는 그래서 원진 기문이 다 걸려 있어요. 다 걸려 있고 원망, 애증, 그리고 뭐 엽기적인 부분 또는 망상적인 부분들도 다 해당돼요. 그 부분이 어떻게 발현될지는 굉장히 특수하게 발현되겠죠. 특수하는 부분 또는 비상식적인 비이성적인 부분으로 많이 발현이 됩니다. 흔히 볼 수 없는 부분들로 많이 생기고요. 자, 미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인묘형이기도 하고요. 인묘형. 토국수 자체도 됩니다. 그러면 자미원진 같은 경우는 자수가 좀 많이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자수 입장에서. 내가 자수가 있는데 자수가 나를 뭐 생해주거나 이런 뭐 갑자일주 같은 경우 미토 오면 인묘도 간목 입장에서 미토 오면 인묘죠. 그러면서 정인 제극인 때려버리는 거잖아요. 정제 제극인. 그때 좀 간목일간 같은 경우는 미토는 천을기인이긴 한데 정신적인 천을기인이거든요. 아까 전에 인목 얘기할 때처럼 데미지는 있어요. 정인을 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자 같은 경우는 욕정인이잖아요. 아이가 이제 막 공부하다가 갑자기 돈을 보는 거, 아이가 돈을 본 상황,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되는데, 그래서 토국수 하면서 그 다음에 자수가 천간으로 올라가면 개수잖아요. 개수가 갑개가 목운동하는데 미토에 인묘되죠. 그렇게 되니까 집착이나 원망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자미원진 같은 경우는 원망스러운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인미기문 설명했고요. 자, 묘신기문도 설명을 했고, 자, 설명 안 한 부분은 인유원지도 설명했죠. 자유기문 같은 경우가 좀, 자유기문을 자수하고 유금 자체가 귀문이 됐다라는 거는 자수도 신자진의 왕이잖아요. 근데 신자진의 왕인데 그 아래 단계가 사유축이죠. 사유축 신자진이잖아요. 금운동 한 다음에 수운동 하잖아요. 그러면 유금 자체도 왕이잖아요. 근데 유금에서 자수를 보면 자수가 상왕이에요. 상왕이라는 거는
이도 세종대왕 아버지가 이방원이잖아요. 유금 자체는 나는 왕인데 그 이방원이 상왕의 그런 형태를 띠면서 막 명령을 하는데 나는 왕인데 상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뭐 그런 부분도 되고 또는 나도 사장인데 위에 사장이 온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이제 좀 매출액이 큰 사장인데 내가 뭐 물건을 대주고 있는 사장이라고 보면 이 사장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금생수잖아요. 오행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나 자체는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원망이 좀 있겠죠. 그러면서 같은 사장인데 매출액 좀 더 많다고 나의 물건 좀 받아간다고 물건 이제 대주는 거죠. 대주는데 저 사람의 의중에 내가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게 내가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엽기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망상적인 부분 또 자유기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감이 발달해 있어요. 금수는 수 자체는 보이지 않는 기운이죠. 금 자체도 이제 절제하는 기분이죠. 절제하는 부분이라서 보이지 않게 저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딸려가듯이 줘야 되는 상황들. 귀신이 고칼로르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수 자체가 이런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자유기문 있으신 분들은 신기가 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고 자유기문 같은 경우는 영감이 되게 발달해 있는 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그 부분들이 좀 비상식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영감이 발달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 원진 기문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른 부분들은 제가 다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좀 원리성 그리고 지장간에 있는 십성까지도 생각을 하시면 지장간은 외우셔야 되는데 뭐 크게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지장간은 추후에 또 어떻게 보는지 무조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장간을 외울 때는 방압 삼합만 알면 돼요. 그러면 인호술이니까 방압은 뭐죠? 인묘진이죠. 그러면 인묘진이니까 목의 기운, 그 다음에 인호술의 인목이잖아요. 그럼 화의 기운, 그 다음에 양간은 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무병갑이구나. 그리고 왕지, 묘목, 좌우묘유는 다 왕지는 이런 이런 생지와 그 다음에 왕지 목운동 하잖아요. 해묘미 운동, 그 다음에 임묘진 운동, 목만 가지고 있죠. 오화 자체는 화토동법이라고 그래서 오화 자체도 인호술의 사옴이잖아요. 화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화는 특이하게 왕지임에도 기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뭐 주의하시고 유금 자체는 사유축의 신유술이잖아요. 금만 가지고 있죠. 양간의 금, 음간의 금, 천간의 자수는 자수는 또 신자진의 해자축이죠. 수운동만 하죠. 그래서 양간의 수, 음간의 수만 가지고 있고 진토 자체는 맨 처음에 나오는 여기 중기 봉기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 다음에 임묘진이니까 목, 그 다음에 신자진이니까 수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진이니까 토, 양간의 토 가지고 있고 미토는 사옴이니까 처음에는 정화, 그 다음에 해묘이니까 을목, 그 다음에 토니까 음간의 토죠. 기토 가지고 있고 술토는 신유술 방압의 글자가 방압의 신금 그 다음에 인호술이죠. 화의 기운 화의 음간 그 다음에 토는 양간이니까 무토 가지고 있고 축토도
해자축에 사유축이잖아요. 그러면 수기운 가지고 있고 수의 음간 가지고 있고 금의 음간 가지고 있고 기토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방압과 삼합만 알면 지장간은 금방 외우실 수 있습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원리만 알면 한 두세 번 정도 익히면 금방 보실 수 있습니다. 자, 30분인데 빨리 좀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 원진 기분은 좀 긍정적으로 쓰인다면 원진 기분은 그냥 비상식이잖아요. 그리고 집착이 있는 거예요. 왜? 합도 있고 충도 있다면은 그거에서 내가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그럼 혼란스러운 거를 계속적으로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요. 다른 쪽에 집중을 하면 돼요. 다른 쪽에 집중을 해서 뭔가 영감적인 100%가 있다면 아인슈타인이 그랬잖아요. 99%의 노력, 1%의 영감이죠. 1%의 영감이 원진 기분이에요. 굉장히 천재적인 그런 딱 귀신이 와가지고 한 가지 가르쳐 주는 것처럼 내 무의식 중에 딱 한 가지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무의식이 튀어나오기 전까지의 99%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원진 기분이 가지고 있다라는 건 그 1%의 영감이 자주 오는 사람이에요. 자주 오는 사람. 그러면 창조적인 부분들 아니면 기존에 없던 부분들 창의성이 많이 발현될 수 있겠죠. 그리고 원진 기분이라는 건 몰입성이라고 그랬죠. 집중한다고 그랬죠. 뭔가 하나 붙들면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유 기문, 인미 기문, 진해 원진 기문 있는 거는 어떤 한 가지가 꽂히면요. 그거에 따라 집중을 하는 성분이에요. 그게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이 되면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공부라든지 어떤 내가 몰입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거는 집착이 아니라 집중이 되는 거거든요. 집중이 되는 거니까 항상 사람이 아닌 일에 집중하라. 아니면 공부에 집중하라. 몰입성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영감 자체가 다른 사람, 귀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들어와요. 그런 탁 떠오르는 거, 그런 창조성. 그리고 굉장히 예민해요. 왜냐? 합도 되고 충도 되고 인묘되고 예민하잖아요. 뒤집어지잖아요. 그 뒤집어진다라는 건 기운이 없는 사람은 잘 안 뒤집어져요. 왜? 그럴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럴 일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타인보다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일 자체도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민감한 일, 뭔가 영감이 필요한 일을 직업성으로 하시면 좋아요. 의사라든지 굉장히 몰입해 하잖아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그런 상태라든지 그걸 민감하게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의사라든지 의술에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술에 사용하시는 분들, 예술성은 원진 기분을 가지면 최고입니다. 예술성에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인기 강사라든지 유인나 전지현 이런 분들도 기분 다 가지고 있어요. 딱 원진 기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의 마음을 싹 끌고 와요. 귀신이 홀린 듯하게 내가 딱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 매력이 필요한 그런 직업성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영적 주파수라고 하는데요. 그 매력 자체를 영적 주파수라고 해요. 딱 끌고 오는 거. 근데 그게 그냥 일 자체가 아니라 그냥 사람 자체로 쓰게 되면 교주하는 그런 것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 일적인 부분의 그런 매력이나 그런 부분들도 원진으로 많이 쓰이고 긍정적으로 쓰입니다. 자, 부정적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이나 그리고 어떤 계속적으로 계속 상상을 하죠.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결국에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이 아님에도 본인의 생각 속에서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부분들,
상대방의 생각을 전혀 상대방의 의중이 듣지 않고 내가 그냥 벌써 나는 네 거야, 너는 내 거야라고 해버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본인이 착각이 망상이 되고 망상이 현실이 돼서 현실성으로 들이댔다가 망가져 버리는. 그래서 집착이나 망상이 좀 잘못 발현되면 정신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일적인 부분 활동하시라. 그리고 사람에게보다는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취미라든지, 뭐 일이 아니면 취미라든지 본인이 뭐 어떤 공부라든지 또는 종교라든지, 너무 종교 쪽으로 가도 너무 집착이 강해 버리면 안 되겠죠. 집착이 없는 종교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쓰시면 원진 기분을 조금 더 잘 쓰실 수 있습니다. 한 김에 여기까지 해버리죠. 예술 하시는 분 많아요. 잠이 원진 보이죠? 그 다음에 귀문 보이죠? 공연 기획자이신데 이제 힘든 사람들을 지원하면서 지금 잠이 원진을 친 거는 미토 편관으로 해서 토국수 한다라는 거는 이 자수, 사회에 있는 자수의 편의성이 굉장히 강하죠. 나한테 정인을 주죠. 그러면 나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나와는 같아요. 근데 나는 한 가지 편관을 가지고 있죠. 편관으로 이 사람들을 제어하, 잠이 원진 치는 거잖아요. 토국수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의 생각을 현실화시켜봐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현실화시켜서 토국수, 생각을 현실로 해요. 현실을 자각하는 거, 그러니까 상상을 현실로 만들면서 현실을 자각시키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현실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반을 만들어서 토생금이니까 기반 안에서 너의 생각을 특수한 생각이죠. 편이니까 전문적인 생각이죠. 그런 생각들을 소외된 뭐 특수한 지식이라고 표현하면 편인을 이러한 지식들을 현실적으로 발현해주는 사람이죠. 공연 지원자, 공연 기획자이시죠. 그래서 뭐 기문 쓰신 분들 인미 기문 있죠. 인미 기문에 인호합으로 끌고 오네요. 이신 충도 있긴 한데 자 이분도 디자인 예술 사업가고요. 그리고 자 이분은 조금 부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쓰였어요. 지금 오축 탕화가 다 걸려 있죠. 그래서 탕화라는 거는 아까 전에 뭐 화상이라든지 다치는 것도 됩니다. 뭐 교통사고도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라든지.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정축 백호예요. 비인살도 되고 성격이 굉장히 괴팍하십니다. 어려서 이제 마마 흉터 토, 축토, 축토, 축토. 오화니까 오화의 경금이니까 경기정 금운동하죠. 금운동하고 참 사주라는 게 재밌는 게 이 축자가 뭐 자르고 자르고 뭐 이런 식으로도 쓰이고 딱 보니까 지하철 다니셨어요. 그러면 축자 자체가 지하철 레일 있죠. 그 다음에 축토 자체가 지하의 땅이잖아요. 아직 겨울의 땅, 꽝꽝 언 땅이잖아요. 그 언 땅, 지하를 이야기합니다. 축토가. 축토 많으신 분, 지하 상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하철 공사나 땅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그러니까 어디,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축토 많잖아요? 지하에서 일해요. 지하, 지하에 지하에 있잖아요. 뭐, 지하에 뭐 상가들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지하 쪽에서 많이 일하세요. 지하철 공사를 다니셨어요. 건록이 지금, 오화가 건록이죠. 건록격에, 무관이네요. 무관은 공무원으로 많이 갑니다. 공무원. 근데 이제 추구 탕화가 다 걸려 있으니까, 나를 기반이 되어주는 사회잖아요. 기반이 되어주는 사회에서 정제를 올렸으니까 꾸준한 금전적인 부분, 월급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내가 지금
추구탕화, 화생투, 나를 도와주는데 내가 배신하는 거죠. 굉장히 타인과 많이 싸우시고 싸움꾼이시고 술주사가 심해요. 원진 기문 있으신 분들 술 드시면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뭔가 없던 나의 무의식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요. 의처증이나 이런 거는 정제가 임묘되잖아요. 그럼 내 배우자, 그러니까 재성 자체를 임묘한다라는 거는 내 호주머니에 사람 넣어놓고 막 가둬두겠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임묘지 자체는 또 이게 백호살이니까 잘못되면은 사별, 이별, 뭐 생사, 이별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배우자분을 보면 지금 배우자분이 사화 있고 유금 있어요. 그래서 사유축을 딱 그 삼합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되니까 또 인연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발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런 경우가 임묘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또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이사주 이래요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인연법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 백호살 부분들을 임묘 부분들을 딱 합을 맞아주면 그러면 로또 인연인 거죠. 로또 인연이고 이분 여자 있겠어요? 다 임묘지 지금 이 경금이 정제인데 정제가 지금 다 임묘되잖아요. 이분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지금 월의 천간 자체가 아버지의 궁 자체가 다 임묘되는데 근데 정제잖아요. 그럼 이제 아내 자체도 임묘되는데 이분 해로하셨어요. 지금도 아내분이랑 잘 살고 계십니다. 자, 이런 것처럼 원진 기분이 부정적으로 쓰이는 부분들도 있고요. 긍정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긍정과 부정의 상황은 하나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발생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거와 나쁜 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사주고 사주팔자를 그래도 의식 수준이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잘 컨트롤하는 부분들도 많이 필요하겠죠.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본인의 무의식에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잘못 쓰여지는 거라고 아는 것 자체도 중요하고 또 실행도 해야 되겠죠. 행을 해야지. 공덕을 쌓을 수 있으니까, 덕을 쌓을 수 있으니까. 자, 이상으로 원진 기문 관련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